네, 너무 반갑고요. 상생방송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한문화 중심 채널인데요.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되찾고 동양의 1만 년 명상수행과 전 세계 인류의 원형 문화를 알려주는 유일한 방송이 바로 상생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꿈을 갖고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진로 찾기에 열정적이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글쓰기에는 영 자신이 없고 소질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네, 괜찮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런 모임에 뭔가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궁금하다.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정에 지금 소감과 그리고 자기소개 시간이 끝에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 그리고 자기소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청소년 기자단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년 전에 대구에서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1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후 상생방송 서포터즈 대학생 기자단 중심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올해는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2기 활동을 전반기에 마쳤습니다.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2기는 역사 특강과 만화, 그리고 영상 제작 특강과 한의사분들과 함께하는 생존 수행을 함께 했습니다. 네, 생존 수행이라고 하면 약간 뭐지라고 할 텐데요.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여기다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같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상생방송국 견학 프로그램 그리고 아나운서 체험 활동이 정말 큰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활동과 청소년 기자단원들의 카드뉴스 제작 발표회를 가진 후에 그리고 수료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3기에는 어떤 일정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오늘이 9월 8일 일요일 첫 시간이죠. 네, OT 첫 시간에는 역사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9월 15일 일요일 마찬가지로 일요일 2시입니다. 네, 콘텐츠 제작이 이제 진행이 되고 9월 22일 일요일 2시에는 똑같이 개천절 특강, 네, 여기 이영미 멘토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아니라 이영미 멘토쌤이 또 따로 계십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9월 29일 서울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관람을 하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시간은요. 10월 6일 일요일 PD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쇼폼 제작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10월 9일 이날은 한글날 글쓰기 특강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약간의 날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거 항상 그 전에 미리 공지를 다 일정을 드리니까요.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시간은 10월 13일입니다. 오오라 사진관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상생방송 1층에 있는 이제 카페고요. 상생방송국 2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좀 홍보를 하고 가면은 상생방송국은 아무래도 보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지만 상생방송국 그 옆쪽에 1층에는 서점, 2층에는 카페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앞에 지금 버스 정류장이 있죠. 정류장을 지나시다가 화장실이 급하신 분 또는 문구나 책 그리고 카페에서 음료가 한 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생방송국 옆에 붙어있는 서점과 카페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시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라 사진관이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10월 27일에는 3기 수료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3기 오리엔테이션 일정의 꽃을 활짝 피워볼 텐데요. 역사 특강을 함께 해주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핫 이슈는 역사인데요. 아셨나요? 네, 무려 10여 년 전부터 바른 역사를 자랑스럽게 외치고 계신 멋진 분이 계십니다.
네,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멘토 선생님이시자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으로서 활약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 8월 달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직접 하셨던 박은영 멘토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은형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첫 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역사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랑은 조금 다른 역사를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 제목을 우리가 바로잡는 지독한 역사 왜곡으로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지독하길래 제목을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좀 많이 준비했지만 저는 역사에 관심이 크게 없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역사학과 갈 거 아니거든요. 이런 친구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장차 커서 생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중요한 걸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도대체 뭐길래 이게 생존이랑 관계가 있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현장과 줌으로 이제 청소년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세계를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세계 공통이죠. 그럼 교과서라는 거는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서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역사는 어떠나? 역사는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과 같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죠. 그러면 전 세계 청소년들은 역사를 교과서를 배우는데요. 자,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계사 월드 히스토리라는 책인데요. 자, 미국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자, 지금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우리 뭐 장기 글 때 이제 한 나라 이제 나오잖아요. 중국의 한 나라인데 지도가 지금 오른쪽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나라의 반 이상이 한 나라로 나오죠. 그리고 위에 만리장성을 잘 보세요. 만리장성이 한반도, 지금의 북한 땅까지 들어왔죠. 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 교과서인데요. 야마토 시대 때 조선 남부 임나라고 하는 땅에 거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자, 일본이 일제 강점기 말고 우리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다라고 여러분 배웠나요, 학교에서? 네, 안 배웠을 겁니다. 왜?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오죠. 지금 신라와 백제 사이에 뭔가 비집고 들어와서 가야도 아닌 임나라는 게 있었다. 일본의 교과서예요, 지금. 그리고 멕시코 교과서. 한국은 중국의 옛 영토였다가 1910년, 이제 1910년이면 이제 경술국치 당하던 해인데, 그때 일본에 합병되었다. 한국이 중국의 옛 영토였다고? 이렇게 이제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의 이제 책인데요. 조선반도 북부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를 중국이 지배했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 가량을 지금 초록색으로 한 나라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이제 일본 교과서고요. 그리고 영국 교과서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진나라예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잖아요. 그 진나라의 땅이었다, 우리 한반도가. 만리장성이 또 들어왔죠. 이런 얘기 여러분, 실제로 만리장성은 저까지 절대 안 들어오죠. 지금 중국 땅에 저 멀리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히스토리, 아까 봤던 여기도 틀린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교과서라고 하는 책 속에서만 펼쳐지는 일일까요? 이런 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18년,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하더라.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미국 가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 내용을 밝힌 거예요. Korean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한국이 중국의 한 부분이었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도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런 역사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일. 자,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요. 1945년 광복이 일어난 해죠. 1945년 8월 15일. 근데 1945년이 광복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어요. 자,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연하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상식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조금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웃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에 살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친하면 이웃 사촌이라고 불러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웃 사촌이 만약에 이웃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웃에 굉장히 범죄자가 산다거나 하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국가로 치면 우리 이웃은 누굴까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뭐 우리 대한민국, 북한 이런 이제 제가 모여 있는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북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동북아시아는 예전부터 총성은 안 났지만 역사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왔거든요. 여러분 역사 전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 사람 대안으로라는 책을 어느 정도 교재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제기하는 문제로 저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보유라가 뭐죠?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나오죠? 네, 바로 숭례문입니다. 일명 남대문이라고 이제 부르죠. 보물이로가 뭡니까, 여러분? 네, 사진으로 멋지게 나오죠. 흥인지문인데 일명 동대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남대문과 동대문, 지금 서대문 없어졌죠, 그죠? 남대문과 동대문은 지금도 일제강점기를 뚫고 살아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저기가 도로도 놓고 뭐 도로도 닦고 건물도 짓고 하는데 남대문, 동대문이 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저걸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뭐 대포로 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싹 밀어버리고 다른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일본인 중에서 한국에 거류를 하던 거류민 단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대문은 임진왜란 시절에 가토 기요마사라는 장군이 서울로 입성한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임진왜란 이야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임진왜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영화나 사극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볼 거예요. 요새 뭐 노량, 뭐 한산, 명량 이런 이제 유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또 조일전쟁이라고도 하죠.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다. 자, 그때 일본의 100년 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자, 그 사람이 국내의 어떤 불안정한 정세를 외국으로 돌리고 또 자기를 따랐던 충신들에게 땅을 제공해야 되는데 땅이 없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새로운 땅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죠. 명나라도 치고 조선도 먹겠다. 그렇게 해서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렇게 쭉쭉쭉 오는데 자, 1군 대장이 누구냐면 우리 노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고요.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자, 2군 대장이 가토 이 사람입니다. 자, 가등청정이라고 하죠. 자, 고니시와 가토는 서로 약간 경쟁 관계였어요. 같은 장군이었지만.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두 명을 서로 다른 루트로 서울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래야 조선을 조금이라도 빨리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와 이제 가토가 비슷하게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토는 남대문으로 들어오고 고니시는 동대문으로 서울로 입성을 해요.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뭐죠? 일본이 서울을 점령했다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934년에 자, 보물을 지정하게 되는데 자, 동그라미 안에 네모 박스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보물 제1호 경성 남대문 경성은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2호 경성 동대문이죠. 그죠? 자, 남대문과 동대문이 저때 보물 1, 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것을 그대로 1962년에 국보 1호, 보물 1호로 지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남대문, 동대문이 우리나라 이제 유적지고 옛날부터 내려온 유적지인데 국보 1호라는 것은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일제가 어떤 우리나라를 함락했다는 증표로서 이제 했던 거를 그대로 국보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역사 의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럼 제가 일제 강점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제는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70년 동안 800만 명의 조선인이 희생을 당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희생을 당했는지는 뭐 말도 못해요. 굉장히 많죠. 우리도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마루타 당하기도 하고 생체 실험 당하기도 하고 그냥 죽기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고 저거를 생체 실험을 주제로도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도 나와서 또 히트도 했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동학혁명 때 동학 농민군 30만 명을 총을 가지고 학살을 했어요. 그 기관총을 가지고 죽창 들고 있던 그 농민들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신에 들어와 있던 서양 기자들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지금 동학 독립기념관 가도요,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 바로 작전을 조금 바꿔요. 정신을 병들게 하겠다 이제 이런 작전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그 우리 안 의사에게 암살당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조선을 이제 계속 지배하려면 역사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왜 저렇게 독립운동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같은 단군의 자손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라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 자체를 조작하자.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자, 조선총독부의 초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이제 암살 당할 뻔했다가 살아나는 이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이다. 그러니까 일본 혼을 심어주는데 역사라는 걸 가지고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역사를 없애고 일본의 역사를 심어주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3대 총독 사이코 마코토. 이 사람은 교육 시책을 정식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조금 디테일한 게 더 들어갑니다. 조선인들이 야 빨리 읽을게요.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안 좋은 거, 무유와 무능, 악행을 들춰내고 자기 조상을 경멸할 때 그때 일본의 멋진 어떤 문화를 심어줘라. 그러면 반일본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선총독부 건물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무너뜨려서 없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 뭘 만드느냐?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듭니다. 조선사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저기서부터 이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일본의 왕, 이제 소위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의 왕이, 그러니까 일본은 그 뿌리에서부터 그 가장 이제 높은 꼭대기부터 해가지고 그 실무자, 장군,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 저렇게 달라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있죠. 그래서 1925년 조선사 편수회로 완성이 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첫째, 우리나라 역사책을 전부 다 최대한 불태워버리고 불태우지 못한 것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화재를 이제 그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침탈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는 분, 특히 고대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4천년이라 그러는데 5천년이라 반만 년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역사책이 왜 없지? 삼국유사, 삼국사기 말고 왜 별로 없지? 이때 많이 불타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책을 다 불태우면 책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책을.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 일을 한 게 조선사 편수회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했을 때도 이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잡히지 못해서 지금도 식민사학, 식민사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제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조선일보에도 그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헌국회사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도서 20여만 권을 일본에서 탈취를 해서 저게 거의 다 역사서입니다. 남산에서 소각했다. 그때 실제로 저기 있었던 분 증언을 들어보면 3일 동안 불탔다는 말도 있고 뭐 일주일 동안 그 연기가 자욱하게 하늘을 덮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20만 권이면 뭐 엄청난 책인 거 아닙니까? 지금의 남산식물원. 여러분 서울 가보신 분은 남산식물원 아실 거예요. 예, 지금 저 앞에서 저 자리에서 불태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보관이 지금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저기서 근무하던 분이 양심 선언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지금 교수도 그렇게 양심 선언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런 거를 추적을 해서 실제 우리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자였던 미국 기자예요. 네다니엘 페퍼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있어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역사가 절대로 엄금이다.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앞세워서 불태워버리다. 근데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역사책을, 가정에 있는 역사책을 안 내다가 들켰다. 그러면 감옥에 수감되는 거예요. 감옥 수감되면 뭐 3개월, 6개월 살고 나오는 게 아니죠. 죽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고문은 당하고 이렇게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 뿌리를 뽑고 일본이 스스로 역사책을 써줘요. 조선사라는 책을 이제 써주는데요. 자, 이게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조선사 편수에 있어가지고 정말 메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십수년을 진행을 해서 조선사라는 책, 35권, 수만 페이지가 되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사라는 책이 살펴보면요, 70%가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이야기 조금 있고요. 그전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몇 년 지속됐죠? 한 500년 정도 지속이 됐죠. 그죠? 그 얘기가 거의 다 있다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시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 사극 보면 어떤 게 나오죠? 거의 다 조선시대예요. 그죠? 고려시대만 가도 우리가 그만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조금 알죠? 그럼 그 전엔 알아요? 원래? 모르죠. 예. 이게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광복을 하고 망하고 나갈 때도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이 핵폭탄, 원자폭탄 맞고 나갔잖아요. 우리는 패했는데 한국이 승리한 건 아니다. 한국이 옛 조선의 역사를 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했어요. 지금 나간 지가 1945년, 100년, 1945년, 지금 2045년이 안 됐으니까 100년이 아직 안 됐죠. 근데 전혀, 지금 굉장히 이제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00년이 훨씬 더 걸릴 거다고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 제국주의자였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들어갈 것이다. 한국을 다시 점령할 것이다. 그걸 희망하면서 이제 나간 거죠. 자, 그러면 그 실제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놔야 되는데요. 쓰다 소키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식민사학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츠보이 쿠메조 그리고 그 유명한 알고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마니시 이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로 아주 그냥 뿌리부터 뽑은 사람이 바로 이마니시 이류거든요. 조선사 편수에 일본 사람만 있었을까요? 네,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사 편수에 이마니시 이류의 사실상 제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병도라는 분이에요. 이병도 씨가 이 사람이 실제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 식민사학으로 바꿔놓는 핵심 인물입니다. 제가 누구 개인을 뭐 욕되게 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고요. 1960년대 문교부 장관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까지 합니다. 자, 식민사학으로 가득 찬 역사서 그것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일단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잡힌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바로 잡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거죠. 그럼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역사서를, 교과서를 배웠는데 크게 잘못된 게 없고 나름 잘 기록된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자, 조선사 편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조작을 했냐? 여러분 삼국유사 아시죠? 거기에 고조선조, 우리 국가의 뿌리, 우리 역사의 뿌리를 얘기하는데 한 글자가 나와요. 한 문장이 나와요. 석유환국. 예전에 환국이 있었다. 환이라고 하는 이름의 밝을 환자인데 나라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작을 해요. 석유환국을 밑에 환인으로 조작을 해요. 자, 왼쪽 밑에 동그라미 보면 저게 이제 입글자 안에 임금왕자 같이 되어 있는 게 나라 국자거든요. 약자거든요. 근데 저 위에다가 손으로 막 칠을 하고 해가지고 덮어쓰기를 해서 인자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환인, 환웅, 단군할 때 이제 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역사가 되는데 환인이라고 하는 신화 속에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역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런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1512년 정덕봉과 1926년 경도 제대본이 다르죠. 그런데 저게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조잡하게 그냥 거칠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자, 1904년 일본 동경대에서 출판한 삼국 유사에는 또 석유 환국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작이 됐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의도가 이제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환국, 배달, 조선. 조선은 고조선을 얘기하는 건데 환국이 뭐지? 배달이 뭐지?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역사가 환인, 환웅, 단군의 3대 가족사로 왜곡이 돼요. 왜? 신화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쑥과 마늘이 나오고 곰과 호랑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곰이 사람이 돼서 웅녀가 되고 뭐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단군 신화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뿌리 역사, 수천 년의 역사가 날아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 저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정말 조상님들은 생각을 하셨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셨을까? 독립운동가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총만 쏘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역사교육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교육사업 열심히 하셨고 스스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를 하셨던 분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23주년 3.1절 선언문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임시정부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선언문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자, 조금 더 읽어보면요.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 쭉쭉 지나가서 민족의 광채를 보존하며 백번 전쟁에 분발하여 시정일관하였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저런 역사의식을 공식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거예요. 환국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죠. 물론 저글만 읽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역사의 맥을 잡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조선, 단군 조선이 실제로 있었을까 신화일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한국 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여당, 그러니까 뭐 여당, 야당 하면 지금의 이제 정당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의 서로 싸우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서로 이제 독립단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립단체라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임시정부 여당이라는 한국 독립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김구 선생 이런 분이 이제 만드신 당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도 환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이 단절됨이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이제 잠시 일본에게 이제 넘어갔지만 수천 년의 그런 유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만 그럴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신흥보관학교 아실 겁니다.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기로 대표적인 이제 학교죠.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고 또 실제로 이제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서 애국지사들이 함께 세웠는데요. 자, 여기에서 교가로 불렀던 이 노래가 한국 광복군에서도 이제 채택을 해서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있는데 노래 한번 이제 들어보고 예, 가도록 할게요. 1절만 들을게요.
네, 노래 좋습니까? 네. 저 신흥공안 학교지만 독립군이거든요. 저기서 교과는 군과예요. 이 군과에는 모든 정체성과 어떤 정신으로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게 나오죠. 자, 저 가사인데요. 우리 세 번째 소리 한번 볼까요? 가사 전체 다 보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자, 후렴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배달나라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배달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배달의 민족. 네, 배달의 민족 많이 우리가 이제 배달도 시켜 먹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원래 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첫 국가 이름이 배달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한테 직접 배웠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보면 아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 그랬지 배달 그래라 그랬었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기억을 연세로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걸 따서 우리 치킨 배달할 때 배달이라는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역사의식을 가졌는지 잠시 살펴봤고요. 그거를 독립운동가들만 가지고 있었겠어요? 수천 년간 내려온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식이고 믿음이었는데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이제 뿌리를 뽑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고조선을 제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조선만 제거를 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만 해도 일본보다 길어. 어떻게 했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도 앞머리는 조금 잘라야 되겠다. 앞대가리를 조금 잘라야 되겠다 해서 삼국사기 초기기로 불신놀이 나는 걸 만들어요. 삼국사기 우리가 예를 들면 신라를 누가 세웠어요? 박씨의 시조라는 박효거세가 세웠고 우리 가야는 김씨의 시조 김수로왕이 세웠고 고구려는 이제 주몽 이제 왕이라는 분이 이제 세웠고 백제는 원조왕이라는 분이 세웠고 그렇게 역사가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한 중간쯤부터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역사가 짧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초기 기록, 삼국 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만들고 거기에 뭘 집어넣냐? 삼국시대 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강성한 국가가 있지 않았을 거고 거기에 임나일본부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임나일본부라는 있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일본의 신공왕후라는 사람이 우린 임나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린 지금의 이제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땅에 저걸 설치해서 우리나라 국가도 없이 이제 우글우글 그냥 백성들이 약간 원시인처럼 살고 있었던 한반도를 다스려 줬다. 거기에서 점점 발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도 나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남쪽은 임나 일본부라는 게 우리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조선이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고려 조선으로 내려온 그런 나라가 아니고 원래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일본이 처음으로 다스려줬다는 거. 우리의 뿌리는 뭐죠?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부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베라는 분 일본 총리라 이분 이제 알 거예요. 네, 예전에 이제 일본이 아베 정권 시절에 임나 일본 도설이 교과서에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미 10년 이전에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게 뭡니까?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지금이나 계속하고 있어요. 일본 우익 정권이라는 분들이. 야스쿠니 신사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 전범들을 이제 모신 사당인데,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일본이 그 침략을 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그렇게 하겠다. 또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 왜곡. 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그 행태. 저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뭐 그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그냥 일관되게 해오던 그런 행태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일제강점기가 훨씬 지난 지금 2024년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를 우리가 잘 한다면 우리 역사 의식이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기 위해서 하나 볼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독일의 총리인데요. 어, 왜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또 사진 기자들이 찍고 있죠. 저건 바로 이제 독일의 나치 정권이 있었잖아요. 히틀러 때. 그때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이제 수백만 명, 뭐 많이 잡게는 뭐 천만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영화 같은 것 홀로코스트라 해가지고 뭐 많은 이제 영화의 주제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사과를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정상회담 같은 데 보면 독일의 일반 국민,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일반 국민도 다 그런 마음에 동참을 하고 있다. 독일의 사과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예전에 사과했으니까 이제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독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독일과인보다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사과는 안 했지만, 지금은 안 그런다. 그러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사 왜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제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걸 보자면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그런 이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뭘까요?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자, 중국 하면 여러분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동북공정이다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동북공정인데 이거는 바로 2022년 불과 2년 전 예, 동북공정이 이미 끝났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고구려 발해 이런 거 이제 없앴죠. 연대표에서. 예, 우리 저때가 이제 전시회 할 때인데 그리고 지금 그게 더 발전을 했어요. 김치, 한복, 뭐 아리랑, 한글, 뭐 여러분 존경하시는 분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가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자, 이런 분들 국적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중국 가장 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조선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중국 민족이라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본도 중국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계 교과서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일본이나 중국 교과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와 우방인 나라들, 우리와 전혀 이제 뭐 적이 아닌 그런 중립 국가들,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도 저런 내용이 나갔어요. 근데 버젓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들어봤어요, 저런 얘기? 예,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 국가에서 바로 잡지를 않고 문제를 제기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런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중국에서 동북 공정을 진행하면서 역사 지도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 담기양이라는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 수많은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지도를 보면요, 가관이에요. 자, 여기 조조. 여러분, 그 중국의 삼국지 아세요? 뭐, 유비, 관우, 장비의 총나라, 조조의 위나라, 송건의 오나라 이렇게 가지고 재밌게 싸우잖아요. 영화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조조가 다스렸던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지배한 걸로 나와요. 북한까지 다 지배했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경기도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사시는 분이 있겠죠? 예, 거기에 옛날에 조조가 지배했대요. 그리고 저기 그거 보면 저 만리장성이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지도를 자세히 보면. 그럼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국내의 역사 단체에서는 어떻게 했냐? 담기영의 지도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우리나라 세금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여러분이 그 배우는 그런 교과서 그런 책들을 많이 만드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이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이 하고 올바른 역사 많이 알리긴 한데 지금 저런 잘못된 중화사관, 잘못된 식민사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분명히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선 독도도 없습니다. 예, 독도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중화사관과 이제 일본의 식민사관은 뭔가 서로 도와주는 것처럼 엮여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데 여러분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때 청문회를 해요. 국회에서 이분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해서 엄청 혼내거든요. 그걸 지금 한번 같이 보면 좋은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경기도까지 위나라 영토로 그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지도들, 만리장성은 뭐 지도마다 다 달라요. 뭐 심지어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들어오는 만리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이어진 데는 아까 제가 이병도 씨라는 역사학자를 얘기했잖아요. 조선화 편수에 예, 그런 역사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에서 입맛에 맞게 이렇게 딱 논문을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이 설이 맞으면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들어왔다. 평양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들어온 거죠. 예, 실제로 만리장성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만리장성은 지금 뻔하게 지금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산해관이라고 하는 저기에서 끝나거든요. 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일제강점기니까 뭐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해방을 맞고 나서도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반성을 합니다. 여기 이게 신문에 나오죠. 조선일보에. 단군은 신하 아닌 우리 국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단군은 자기가 이제 조선화 편수에서 같이 날조를 했었던 뭐 당군은 신하고 우리나라 역사는 가짜고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실제 우리나라 역사는 찬란했다라고 이분이 마지막 선언을 하고 책까지 하나 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배웠던 수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야? 다 아니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 왕년이 들었구나, 노망이 났구나, 이렇게 해서 전혀 안 변했어.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역사가 망가진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예, 많지만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이제 짚고 지나가고 있고요. 자, 중국의 동북 공정이 시작된 거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자, 중국에서 홍산 문화라는 게 1970년대, 80년대부터 발견되기 시작해요. 1970, 80년대면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제가 70년대생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된 겁니다. 1980년대면 제가 태어난 이후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죠. 그죠? 그때 홍산 문화라는 게 중국의 내몽골 적봉시 실제로 빨간 산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산이 빨갛죠, 그죠? 예, 거기에서 홍산 문화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옥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그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옥으로 이걸 만들었대요. 상상인가요? 시대 구분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거든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신석기 시대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신석기 시대 때. 그 사람 머리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옷은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입고는 있는데 이제 아주 그냥 최소한의 옷만 입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뭘 상상하는 거예요? 원신을 상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때 무덤이 있는데요. 상투랑 옥고, 그러니까 옥고는 뭐냐면 머리에 상투를 하면 동그랗게 이제 상투를 고정시키려고 꽂는 건데 그걸 옥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거는 옥은 돌이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깨지거든요. 저걸 저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런 어떤 계급이, 사회의 계급이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사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도구를 썼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텐 밥그릇에 밥을 먹으면 아주 세련된 현대인이고 토기에 밥을 먹으면 아니 저희는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건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처음에 신비의 왕국이다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저기를 폐쇄를 시켜요. 그리고 막 파내기 시작합니다. 왜 신비의 왕국이라 했냐고 하면 세계 4대 문명,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황하 문명보다도 1000년, 2000년, 3000년 앞선 문화인데 기록이 없어. 책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그래서 신비의 왕국이라고 이제 계속 팔게 되는데요. 저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 요하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위치가 저 지도의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저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저 요하 문명이 만리장성, 그러니까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북쪽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만리장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 한족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와 자기를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오랑캐의 어떤 침범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만리장성이에요. 진시황이. 진시황이 만리장성 만들고 하다가 나라 10년 만에 망했거든요. 너무 이제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까지 분리를 시켰는데 만리장성 북쪽은 오랑캐했다. 그러니까 중국 한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중국 땅이에요. 그럼 중국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작전을 수정해야 되겠다. 우리는 중국은 황하 문명을 만든 자랑스러운 민족이다가 아니라 황하 문명과 홍산 문명을 같이 만든 다민족 국가다 애초부터 예, 그렇게 아주 대대적인 수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동이족도 같은 이제 그게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면 지금 이제 저런 게 있어요. 길림성에 가면 저 보이나요? 지금 곰이 있고 곰 밑에 마늘이에요. 자세히 보면 흰 게 마늘 오른쪽 밑에 보면 저기 쑥이에요. 자, 곰이 있고 마늘이 있고 쑥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호랑이 동상도 있거든요. 못가요 호랑이 석상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단군 사화, 흔히 얘기하는 단군 이제 신화인데 저기 그럼 저 여자분은 누굴까요? 저 여자분이 손에 마늘을 들고 있거든요. 저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웅녀죠. 자, 지금 중국은 이제 저렇게 세워가지고 저게 지금 19m인가 그렇대요. 높이가. 저게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화로 하는 마당에 그렇게 우리 역사를 뺏기고 이제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만리장성을 그럼 중국이 왜 그리 느릴까? 만리장성 길쭉하게 느려가지고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만리장성을 원래는 이제 6,300km 정도 돼요. 근데 2012년에 21,196km까지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2만 km가 넘었다, 지금 없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한국에서 뉴욕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뉴욕까지 만 몇천 킬로밖에 안 돼요. 자, 지구 둘레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에 4만 킬로. 2만 1,190km면 지구 반바퀴가 넘는 길인데 만리장성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리장성 남쪽은 다 중국의 영향이다, 중국 땅이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뺏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막 고무줄이냐 막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게 실제 중국이 북한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이런 군사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잡하니까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 주소는 뭐죠? 네, 북쪽은 중국의 일부였고 남쪽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한 너희 한국, 너희 대한민국의 역사는 애초에 없었다. 원시인들 비슷하게 살고 있다가 중국에서 위에 지배해주고 남쪽은 일본에 지배해줘서 지금이 된 거다. 이제 그렇게 현실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에 나가면 어떻게 반영이 돼 있냐면요. 단적인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K-팝, 한류, 그리고 국격이, 그리고 경제도 발전하고 엄청 높아져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대형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국관이 생겼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이제 오른쪽에 일본 해가지고 차이나, 코리아, 재팬 해가지고 역사가 쭉 나오죠. 자, 중국은 이제 일본은 조선시대, 뭐 중국은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없죠, 그죠? 선사시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청동기 시대 있죠. 그리고 밑에 철기 시대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빨간 박스 뭐라 돼 있어요? 프로토 쓰리 킹덤도 돼 있어요. 삼국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앞에 일단 무조건 다 부정하고 국가 없었다고 하고 삼국시대도 프로토 아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기억나나요? 예,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프로토 저거를 이제 원삼국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원삼국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삼국시대조차도 부정하려고 초기는 부정하려고 저렇게 이제 만든 게 지금 저 영국까지 가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었고 어떤 시대도 없었고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은 살고 있었어요. 원시인들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원삼국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원삼국이라는 명칭은 지금은 이제 잘 안 씁니다. 하도 막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 속 내용을 들어가면 어때요? 똑같아요. 예, 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조금씩 바로 잡히고 있는데 그걸 정말 바로 잡히는 역할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되냐 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이었나요? 거기 하여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 워싱턴이네요. 네,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인디안 그것도 많이 있고 정말 볼 게 많은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왕국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한민국 거대 왕국의 출발점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전에 우리 북부여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고조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배달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사실 역사가 더 긴데 그나마 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도 인정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럼 국내 박물관은 어떨까요? 자,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의 연표예요. 지금 사진을 예전에 찍은 거라서 좀 흐릿한데요. 여기 보면 원삼국 시대라고 나오죠. 그죠? 자, 삼국시대 고구려 가야 백제 신라 위에 고조선이 없죠? 원삼국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삼국 시대의 초기는 사실상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삼국 시대라고 못 써주고 원삼국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일본 식민사학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은 저게 없어졌어요. 예, 저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저게 없어졌는데, 저거는 없어졌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역사가 살아있냐, 아니면 역사가 왜곡되냐, 죽었냐가 정말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우리 독립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일본군하고 전쟁하고 이제 무력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역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단재 신치호 선생 같은 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자, 역사관이 투철하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일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역사를 다 지운 건데요. 도산 안창호 이제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하므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정말 이제 이런 어떤 깊은 명언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요. 이분도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인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신 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오동진 장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이 두 장군은 정말 이제 위대한 독립군 대장군이거든요. 이분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분들이 환난곡이라는 역사책 30권을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단곡이라는 역사책을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그걸 설명할 시간은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인데 이제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못 찾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역사의식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춘천, 중도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고조선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만약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였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싹 모아서 몰래 누가 볼까봐 그거를 다 이제 잡석이라고 써가지고 다 갖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레고랜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레고랜드도 중요하죠. 가서 노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적인 저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역사를 되찾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때 저렇게 데모도 많이 하고 역사를 찾으려고 저 주민들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했어. 근데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 레고랜드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역사학자라고 하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분도 TV EBS라는 역사 강의에 나와서 대놓고 단군조선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신화다. 자, 교과서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권을 분명히 1945년 광복을 하면서 찾았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회복을 한 걸까? 광복한 지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 이 지금 시점에서 볼 때도 정말 그게 회복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김구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한국은 정말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제 그런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김구 선생님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지금 2024년 한국은 K-팝, 한류 이런 걸로 많은 문화의 힘을 전 세계에 이제 알리고 있는 그런 국가죠. 어떻게 보면 그런 국가에 근접을 했죠. 그런데 가장 근본이 되는 독립운동가들이 정말로 찾고 싶었던
우리의 진짜 역사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왼쪽에 있는 의병 사진은 교과서에도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외국인이 찍은 거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셨던 남자연 이제 선생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되찾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독립운동가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의 역사 문화를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던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역사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그런데 이게 참여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선택으로 본다기보다는 우리 당사자, 우리 한 명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 일이고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컸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생존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역사라는 과목을 내가 좋다 안 좋다 그걸 떠나서 우리의 현재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첫 시간에 이제 강의를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기자단을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이런 어떤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컨텐츠들, 상생방송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다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박은영 선생님 교육을 듣고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예, 허수영 우리 학생 열심히 듣는 걸로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는데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약간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랑 약간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게 되면 그런 역사 문제들이 또 시험에 나올 텐데 그 학교에 있는 역사는 위조된 것도 있으니까 여기 거랑 거기 거랑 틀리니까 약간 문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역사 공부가 둘 다 되면서 공부도 잘 하고 막 그럴 수 있을까 또 궁금했긴 했어요. 네, 우리 선생님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해줘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랑 뭐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학교 때 저는 배달이라는 역사를 우리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배웠는데요. 자, 제가 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역사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역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참 운명의 장난 같게. 그런데 그 두 분은 전혀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역사를 말씀하시고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은 우리나라 역사 왜곡된 거 전혀 없고 일제강점기 때 식민사학 거의 다 바로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런 좀 넓은 마음으로 다양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애초에 봐야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많이 부딪히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안 배우는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되는 게 더 많이 있을 거라서 이거를 좀 재미있는 마음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또 개발도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는 보통 고대사가 지금 특히나 더 많이 지금 주안점을 이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대사는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구분해서 우리가 시험을 칠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뭐든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OT 일정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분들의 참여 소감 이제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줌에서 참석 중인 예비 청소년 기자단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교, 학년, 뭐 신청 동기, 그리고 느낀 점이라든가 앞으로의 소감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 허수영 학생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그리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여자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허수영이고요. 어, 일기생, 저번에 기자단 할 때 참여를 좀 시간이 안 맞아서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디 놀러 다니면서도 이 시간 되면은 접속해가지고 역사 얘기를 들거나 다른 얘기를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이번에는 뭐 수료할 수 있으면 수료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 이 제주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매우 고맙고요. 제가 제주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주도 한번 갔을 때, 제주도를 우리 집 앞마당 삼아야겠다. 되게 생각보다 가깝고 참 멀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지 미래경영고의 류혜진님 혹시 화면을 켜주셔도 되지만 네, 안 켜주셔도 되고 네,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우선 일단은 배달의 민족이란 부분에서 기가 좀 트였던 것 같은데요. 익숙했던 우리의 그 앱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름이었다는 부분에서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계속 나아가면서 신기한 것을 배우고 색다른 것을 익혀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좋고, 맑고 또박또박 이제 귀에 들렸네요. 네, 배달의 민족. 네, 이게 가장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라서 쏙쏙 귀에 들려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네, 다음에는 송촌중 우리 황지민 학생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청소년중학교 1학년 황지민입니다. 원래 중국이랑 일본의 역사 외국이 있는 걸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심하다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류은지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중학교 1학년 류은지라고 합니다. 저희 소감은 오늘 많은 걸 배우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까지 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화면 켜놓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시간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주에는 한민족의 명절 추석이죠. 네, 추석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 제작 계획을 짜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제시어는 추석, 가족, 조상, 나의 뿌리 성씨입니다. 가족과 조상님은 소중한 나를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시죠. 네, 이 길을 수료한 선배 기자 단원분들과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이후에 이제 추석 관련된 콘텐츠 제작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안내 공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3기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마무리할 텐데요. 너무 반갑고요. 다음 모임은 언제일까요? 추석을 지나고 콘텐츠 제작 관련 모임을 갖고 22일, 네, 똑같이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줌에서 그리고 이곳 상생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